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이번에는 사업계획서 작성하기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학습 내용부터 살펴보시면서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오늘 보실 학습 내용은 일단은 여러분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예비 창업 패키지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의 기본 구조와 작성하는 내용 그리고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전 시간에는 사업계획서가 어떤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 학습을 하셨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직접적으로 작성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본 구조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업 계획서는 PSST 방식이에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이렇게 해서 PSST 방식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있는 창업 지원 사업 계획서는 PSST 방식의 사업 계획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요, 창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요, 창업자 및 팀원들이 지원하는 아이템 개발,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되겠어요.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에 본 아이템이 개발된 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팀원이나 파트너들의 보유 역량과 필요 역량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PSST 방식이고 가장 많이 쓰는 양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 요소, 프로블럼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거 솔루션,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해결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실 수 있을까요? 스케일업이 되겠고요.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가고 솔루션 해결을 하는 주체인 팀은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뭐 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여러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주지를 하고 계시면 그냥 이 PSST에 들어가는 내용만 머릿속에라도 꾸준하게 저장을 하고 계시고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하나하나 이제 보시죠. 자, 프로블럼입니다. 창업 기업이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고객 기반, 경쟁자 기반, 차별성 등의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는 해결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잠깐 이제 보시면은요. 한번 우리 뭐로 찍을까요? 이번에 그냥 체크로 찍을까요? 자, 문제를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해서 이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고객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 경쟁자를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차별성을 중심으로 할 것이냐를 인지하고 해결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단계이고요. 솔루션은 이제 해결 방안이 되겠죠. 파악된 해결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을 위한 자원이라든가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단계가 솔루션이다. 스케일업은 솔루션을 통해 만들게 된 사업 아이템을 통해 예상되는 매출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런 매출을 만들기 위한 그렇게 해서 필요한 투여 자금이 있고요.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작성하는 단계가 스케일업, 성장을 시키는 단계에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팀입니다. 추정된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 팀원이나 파트너 등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팀의 역량은 이만큼이라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내부에서 처리를 하고 자체 개발로 처리를 하고 다른 부분은 외주로 처리를 하겠지만 앞으로는 또 이런 인력들이 더 필요해서 채용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어떻게 보시면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는 게 이 팀 부분도 그렇고 이 PSST 방식으로 보시면
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업이 제조 중심이라던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 제품을 만들 거고 그 제품을 만드는 데는 이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봤겠지만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고용을 목표로 고용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인력은 필요하게 되고 그 인력들에 대한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고수익,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스타트업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핵심을 두고 진행하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혹은 초기 창업 패키지에 들어가는 사업 계획서도 그런 방향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다. 핵심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PSST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앞에 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해야 되는 사업 계획서가 이 방식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드시 여러분께서 주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서의 작성 내용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일반 현황, 창업 제품의 개요하고 문제인식부터 쭉 나가게 되는데, 일반 현황은 자, 뭐 이거는 하나하나 보면서 할까요? 별표로 찍어볼게요. 자, 기본 정보입니다. 대표자명, 대표자, 아이템 등 일반적인 현황을 적어주시는 거고요. 세부 정보는 신청 분야, 기술 분야, 신청자 세부 정보 등을 기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은 창업 제품의 개요, 요약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창업 제품의 소개, 차별성, 개별 경과, 국내 목표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창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 등을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페이지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죠. 이거는 한 페이지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약, 창업 제품 개요의 요약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요약이 된 내용을 한 페이지를 딱 보게 되면, 이 창업자가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 아이템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봐주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부분 아마 뒤에서 보시면은 뭐 세부도 계략도 뭐 다이어그램 같은 걸 그리시게 되겠는데, 아마 이 이미지에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구현을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어떤 제품을 제공했을 때 대략적인 사업이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제공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창업, 먼저 문제인식 아시죠?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내용이에요.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 창업 아이템이 없어서 불편한 점을 기술해 주시고, 또 지금 국내외 시장에서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기술, 그런 아이템을 누가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문제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게 창업 아이템의 개발 동기와 개발 목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시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인식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이게 우리가 30점이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30점이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0점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문제인식이 발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고요. 이거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확실하게 좀 집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실현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구현 정도라던가 제작 소요 기간, 제작 방법, 추진 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을 혹은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부분 확실하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창업 아이템의 시장 분석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 효율성,
성분, 디자인, 스타일 등의 측면에서 지금에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우리가 차별화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 앞에서도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있는 그 시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객관화된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얘네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30점이 지금 나와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인식, 지금 실현 가능성에도 30점이 지금 배점이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시고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네. 자, 이번에는 그렇죠. ST가 나왔네요. 성장 전략에서는 그렇죠. 성장 전략을 쉽게 보시면 자본하고 시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요. 팀 구성은 대표자와 팀원의 보유 역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케일업 성장 전략입니다.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래서 자금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서비스를 개발을 한다거나 제품을 개발할 때. 그리고 금액이 적정해 너무 뻥칼 치시면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하고 대응 자금의 사용 계획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문 혹은 문제 양식에서 예시가 있어요.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부분, 쓰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멘토링을 할 때 아마 내용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제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시장 진입 및 성과 전략이 있는데, 지금 내수 시장은 어떻게 돼 있고 소비자층은 누구이고 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그동안의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해외 시장 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는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주시고, 앞으로의 역량이라던가 수출망 확보 계획 등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부분도 객관화된 그런 시장을 파악을 해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보게 되겠고요. 팀 구성은 지금 대표자 및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역량을 적어주시되, 우리 팀뿐만 아니라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무 파트너가 있다라고 하면 그 업무 파트너에 대한 그런 역량도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경험이라든가 기술력, 노하우 등을 적어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객관화된 걸 적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죠. 객관화된 내용. 예를 들면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어떤 개발을 진행을 하였다라던가, 혹은 지금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던가, 제품 개발은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역할로 참여를 했다거나, 굉장히 구체적이고 가지고 계신 기술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런 자격증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업무 파트너가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업무 파트너 혹은 인적 네트워크가 이렇습니다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좋겠고요. 혹은 업무적으로 MOU라고 하죠. 그냥 양해각서 혹은 업무 양해각서라던가, 혹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로 간에 무슨 계약서라던가 있으면 그런 문서도 첨부를 하시는 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객관화된 그런 이제 우리의 기술력을 또 좀 제공을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고요. 아시겠지만 요 두 부분은 합쳐서, 그렇죠? 합쳐서가 아니죠. 각각, 그렇죠. 20점이 배점이 돼 있어서 30, 30, 20, 20, 그래서 100점의 기준으로 해서 서류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초기 창업 패키지예요. 초기 창업 패키지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 현황 마찬가지죠. 대표자, 아이템명 등 일반적인 현황이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세부 정보에 대한 부분도 해당되시는 내용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창업 제품에 대한 개요는 창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 차별성이 있다라는 거 있으면 적어주시고, 개발 경과, 국내외 목표 시장, 창업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요약해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개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어쨌든 뭐 지금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경우는 물론 저희가 지금 제출을 하는 것은 그 심사위원분들께서 그래도 시간을 많이 내서 다 그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평가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요약서가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장황하게 길어지면은 그 부분을 전부 다 그 심사위원들께서 숙지를 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창업제품 개요 요약서 한 장에 대부분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아 이거는 확실하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 할 수 있겠구나 참 참신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던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 개요서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본문 내용을 저희가 막 써도 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 개요서가 어차피 한 장으로 요약을 담아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담고 싶은 내용을 굉장히 축약해서 담아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시각적으로 조금 이쁘게 그러니까 시각적인 부분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미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제품을 하려는 그 제품에 대한 모델에 있으면 제품에 대한 모델을 넣어주셔도 좋고요. 서비스라고 하면 서비스의 그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실히 뭐 다이어그램이 됐던 계략도가 됐던 이런 것으로 이제 제출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문제인식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 그리고 이거는 조금 이제 다른 게 자사가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죠. 이것은 일단은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발 동기 등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거를 만들게 된 목적, 필요성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런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적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가 실상 들어가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어요라는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는 어쨌든 창업을 하신 분들이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아이템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는 전제로 진행이 되는 거죠. 물론 창업 3년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말 그대로 초기 창업이신 분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아이템 혹은 사업이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어요라는 부분들을 이제 어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방안입니다.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볼까요? 비즈니스 모델, 제품 정도, 구현 정도, 제작 소요 기간 및 제작 방법, 추진 일정 등을 이제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초기 창업 패키지 협약 기간 내에 사업 계획을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보통 아마 기간이 한 8개월, 뭐 1년 안쪽으로 지금 계약 기간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제품을 지금을 진행을 해서 어느 선까지는 개발이 진행이 가능할 거다라는 부분을 적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는 여러 가지 뭐 R&D 사업이라던가 진행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에요. 그래서 고객 제품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는데 고객의 필요성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 초기 창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객의 니즈를 확실하게 해결해주기 위한 방안 등을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고객 요구에 대한 방안은 어디서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작성을 했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이 내용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앞에서 나왔던 프라블럼, 실행 가능성 둘 다 30점씩의 배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그렇죠. 성장 전략입니다. 자금 소요 및 재달 계획,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다시요. 자,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 계획을 기재합니다.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을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을 씁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도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겠어서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창업을 해서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 자금이 어떻게 되고,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자금은 어느 정도입니다라는 부분 쓰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을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확실히 객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걸 제공을 해주실 때는 시각을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적어드릴까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적 요소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소 위에서 이미지 또는 그래프 같은 것들을 같이 조금 작성을 해서 보여주시는 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프 같은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주죠. 지금 우리가 해당되는 사업이 이렇게 지금 발전돼 나가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지금 창업한 지 1년, 2년 되는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진행을 했던 것보다 소비자층이, 고객층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번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요번에는 이렇게 좀 더 획기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객 측면에서 봐주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 혹은 제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갖춘 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업버전된 제품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제품이 지금의 고객보다 어느 정도의 고객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객관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께서 시험 성적표가 있다라고 하면 시험 성적표를 넣어주셔도 되겠고요. 지금 특허가 진행이다라고 특허가 나왔다라면 특허가 나온 것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객관화된 자료들을 넣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넣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는 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팀 구성은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 역량 및 기술 보호 노력을 위한 그 노력에 대한 것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비 창업보다는 몇 가지가 더 들어있죠. 메뉴에 있는 것 같은 내용 같은데요. 대표자 또는 같은 팀을 이루는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기술력, 노하우 등 적어주시고, 앞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업무 파트너들 혹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면밀하게 적어주시고, 개발하는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기술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비밀 보호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 어떤 예를 들었으면은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가 보완을 하고 있다라던가 그런 부분들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보시면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인데, 실질적으로 이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반드시 그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직원들이 곧 대표님 여러분과 동업자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잘해줘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예전에 무슨 수직적 관계로 생각을 하시면 그건 큰일 날 일이고요. 늘 내 동업자고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되면 당연히 개인도 거기에 들어가는 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그 개인들도 잘 될 수밖에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거에 대한 실천 계획들을 하나하나 적어주시면 확실히 좋겠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것들은 조금 그렇지, 아마 대부분 아마 그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사람 구하기 힘드셔서 그렇지 거기서 비정규직, 정규직을 따지시는 그 회사들이 사실은 큰 회사들이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우리 팀원들에 대한 그런 뭐 배려라던가 뭐 배려라고 표현을 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대표님들도 생각을 하셔서 같이 조금 이렇게 서로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많이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사업 계획서에 그 작성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창업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는 일반 현황, 창업 제품 개요, 창업 제품 혹은 서비스의 개요, 요약.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이 좀 꼬였는데요. 일반 현황, 그 기업에 대한 일반 현황, 창업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개요, 요약이 되겠죠. 그리고 본문 이렇게 3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일반 현황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창업자와 창업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되겠고요. 창업 제품의 개요는 지원할 수 있는 이 사업에 지원하는 아이템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이 되겠고요. 본문은 PSST 나왔었죠. 그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작성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프로블럼 문제인식에 대한 내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아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제품 서비스에 대한 해결 과제를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신 부분이 되겠죠.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작성을 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양식 문서를 옆에다 놓으시고 한번 그냥 뭐 연필로라도 그냥 끄적끄적 형식으로라도 한번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적어주셔서 문제인식 부분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해결 과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 서비스에 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한번 적어주시고요. 고객의 필요성에 대한 해결 과제, 그래서 고객의 니즈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점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는 거 좋겠고요. 시장을 봤을 때 혹은 경쟁자들을 봤을 때 개선을 해야 되는 과제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아마 나와 있는 제품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품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혹은 제품들보다 우리가 좀 더 개선된 서비스라던가 제품을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런 문제점들 적어주시는 게 문제 인식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적어봐 주시고요. 실현 가능성입니다. 솔루션이 되겠는데 그럼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자사, 우리가 인지한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가? 초기 창업까지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현재 구현 정도는 어느 만큼이고 앞으로 이것을 제작을 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라던가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인가? 시간에는 뭐 계획을 세워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작 방법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이고 외주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봐주시면 되는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작 방법에 전체 외주로 나가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안에서 다 설계를 마무리를 하시고 생산만 외주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전부 다 외주로 돌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냥 실제 내부에 있는 그 역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퀘스천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심사위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적절하게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 고객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시장 경쟁력 확보 및 강화 방안, 시장 혹은 경쟁자 등의 제품, 서비스 대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혹은 우위 요소는 무엇인지 또는 차별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앞에서 문제점을 집었다라고 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성장 전략이 되겠죠. 계속적으로 이제 뭐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제 인식이 되셨을 거예요.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자금의 필요성,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용 계획을 기재해 주세요. 이 내용은 항목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항목 내에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시장을 진출 혹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 그래서 주 소비자층이라던가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이라던가 지금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실적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역으로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엑시트 전략, 출구 목표 및 전략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물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부분에서는 굳이 뭐 적어주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뭐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여러분도 성장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하고 계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런 그 서류 평가에서 모르겠지만 대면 평가에서 가끔씩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추후에 투자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자금 소요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해서 뭐 초기 창업, 예비 창업 패키지를 통해서 자금을 7천만 원을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체 들어가는 금액이 2억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3천만 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넣겠고요. 나머지 1억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엔젤 투자라던가 투자 유치를 하겠습니다. 뭐 벤처캐피탈, 크라우드 펀딩 등의 투자처를 알아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공을 하고자 하는 서비스라던가 제품이 B2C를 목표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크라우드 펀딩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와디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와디지에 언제 런칭을 해보겠습니다라는 펀딩을 해보겠습니다라는 계획 같은 것도 적어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 구성이 되겠죠. 뭐 반복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및 팀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어떻게 됩니다라는 거 적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팀의 기술 개발 역량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데 이 부분 잠깐 이제 보실까요? 네, 볼까요? 자,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예비 창업자지만 초기 창업자지만 우리가 창업을 하기 전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엔지니어의 경우에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적어주시고요. 뭐 기획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획을 해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에 이런 기획을 했었습니다. 디자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제품 개발할 때 제가 어떠한 파트를 담당을 했습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객관화된 자료를 보여주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고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들도 팀 구성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가 되겠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사실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PSST에 대해서 앞에 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단원에서도 말씀드리는 내용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 이게 여러분 머리에 약간 좀 주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보시면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그렇죠? 문제에 대한 내용을 쭉 적었어요. S, 솔루션이에요. 실현 가능성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실현 가능한데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돈이라던가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거에 대한 것은 스케일업에서 해결해주고 실질적인 해결사는 누구예요? 팀이에요. 그러면 팀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준다라는 부분으로 딱 이해를 하시면 딱 떨어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여러분 대표님들은 아마 지금 정도 오셨으면 대부분 아마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지금 뭐 이제 그 용지에 이제 끄적끄적 거리시면서도 그려지셨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는 뭉뚱거려서 막 쓰셨다고 하면 좋죠. 그렇게 쓰셔도 좋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체화만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과제명 작성입니다. 심사위원의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제공하실 핵심 기술, 목표, 특징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존의 경쟁자와 차별화된 기능과 성능에 대한 독특한 기술을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고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도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서 핵심 기술을 주요 성능, 적용 분야, 고객 혜택, 결과물은 뭐다 라고 적어주시면 위에 5가지 요소를 적용해서 3개 정도를 장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주변 사람들 혹은 이제 같은 팀원들 혹은 소비자들, 고객에게 이거 어때? 라고 한번 이제 뭐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계략도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업 계략도를
이제 도형화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서비스 흐름도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그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제작을 했던 그런 이제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하드웨어를 제품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품에 들어가는 이거 뭐 총 같은데요. 제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어떻게 분해를 했을 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은 한 번에 딱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좋다. 자, 이제 목적 및 파악을 해서 그걸 이제 편집을 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과제 목적을 파악해요. 그래서 맞춤형 파급 기대 효과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출이 증대된다, 고용이 창출할 수 있다, 투자 유치, 수입 대체 등 연도별 수치와 명확한 산출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과제를 해서 그 과제가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목적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문서를 작성을 할 때 편집 부분도 줄 간격은 160에서 180 정도가 좋겠고요. 가독성이 좋은 굴림, 맑은 고딕 같은 그런 이제 폰트를 써주시는 게 좋고, 궁서체는 가능하면 써주지 않는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문단 같은 경우에 한 칸을 띄우고 들여쓰기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흑백 및 컬러는 전천후 효과를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음영 부분을 좋게 해서 음영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단락의 중요 단어는 굵게 밑줄 등을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아마 뭐 이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뭐 설명을 해주시는 이제 선생님들끼리 다 뭐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프린트라는 경우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요즘에도 마찬가지게 되겠는데요. 이 대부분의 기관에서 그 레이저를 쓰기 때문에 프린트를 했을 때 그 흑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영을 표시해 주실 때는 가능하면은 뭐 회색 음영을 표시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굵게 해 주시는 거 또는 밑줄 쳐 주시는 거, 그렇게 해서 조금 돋보일 수 있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작성하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요즘은 또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게 돼서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 대부분 이게 모니터에 띄워주거든요. 거긴 또 내용들이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컬러로 표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주안을 점을 두시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둘 다 했을 때 크게 어긋나지 않는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밑줄이라던가 굵게라던가 음영 같은 것들을 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작성 요령을 보시면은 문장 선택인데, 개조식 문장이 있죠. 지금 이제 제가 뭐 쓴 내용이 그런 건데, 번호를 붙여가며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 보통 뭐뭐 했음, 뭐뭐임 그러면서 맞춤표가 들어가지 않고요. 내용과 구성이 산만함과 중복을 피할 수 있어 명료하고 효율적으로 기술이 가능하죠. 서술식은 이래 이랬습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순서나 기준에 따라 자세하게 기술하는 방식이 서술형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장은 가능하면 이 두 개를 섞어서 쓰는데, 가독성은 서술식보다는 개조식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개조식으로 작성을 해 주시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만 서술식을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맞추게 되겠는데요. 자, 감사합니다. 여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는 그 문서 양식을 여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뭉뚱거려서 크게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크게 적은 내용을 각각의 항목에 앞에서 설명드린 개조식 혹은 서술식 문장을 중심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작성을 쭉 해보시고, 그 작성하신 문서를 가지고 다음 강의는 그 사업계획서의 피드백 이제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걸 하나 열어보고 하나하나 비교를 해가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완성된
그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